바로 이어서 다양한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로 저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죠? 박현정 전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한파 이야기 보셨나요, 연구원님? 네.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가 찾아오다 보니까 네. 미국이 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한국도 별다르지 않았어요.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네, 감기 네.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좀 심하게 감기에 걸려서 호되게 좀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경험을 하고 이제 이렇게 건강을 챙기게 됐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에 저희가 속보를 확인했는데 네. 또 한 번 네. 이렇게 관세로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의 관세를 다시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아니, 우리 국회가 이렇게 뭐 아주 늦게 행정 처리를 한 건가요? 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죠.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할까요? 일단 저희가 비준을 해야 이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사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관세는 트럼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수단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결국에는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압박을 다시 하게 된 이유로는 개인적으로 유추하기에는 아무래도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이제 환율 때문에 저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한 게 이행이 이제 상반기부터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심기를 좀 건드리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베센트 역시도 이제 최근에 한국의 원화가 이제 약세가 이뤄지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면서 한국 경제와의 이제 펀더멘털과 좀 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베센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두 개입과 비슷한 언급을 했던 것도 이런 대미 투자와 염두를 해서 언급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네, 연초 들어서 이제 빨리빨리 정서는 사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정서대로 이제 국회에서 서둘러서 이제 비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빨리빨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심기가 많이 불편해지셨나 봅니다. 뭐 관련 이슈는 사실 어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 이제 공식 발표라고 보긴 봐야겠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은 이에 대해서 크게 좀 우려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원래는 히토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뭐 쉼없이 저희에게 이슈를 막 던져주네요. 이 히토류가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 미래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각이 되면서 국가 간의 산업 주도권을 가를 뭐 핵심 자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히토류 채굴 기업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이제 너희도 우리가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돈을 준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히토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히토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건 이제 히토류가 더 이상 일반적인 원자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히토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히토류를 채굴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제를 하고 가공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환경 정책과 맞지 않아서 일반적인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는 이 미국이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해요. 제가 이제 뭐 소위 아주 오래전에 15년 전, 20년 전에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오랜 기간 살았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네. 쓰레기를 마구 그냥 다 때려 넣어서 버려요. 네. 뭐 음식물, 뭐 플라스틱, 네. 일반 쓰레기. 그게 가장 많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보여지기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해서 환경 네.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치 이제 빅테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명분이 그렇죠. 좀 명분을 내세우는 네, 거죠. 재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런 히토류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초입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히토류를 놓고 봤을 때도 경히토류보다는 중히토류가 첨단 산업에서 더 많이 쓰이고 이제 저희가 추출하기도 더 어려운데,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기업들을 보면 중히토류보다는 이제 경히토류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막 실효성이 엄청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책적인 내러티브로 봤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을 견제해서 히토류도 이 미국 내에서 좀 경쟁력 있는 그 산업 자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 흐름을 잘 타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중국과 일본 간의 히토류를 둘러싼 이슈도 사실은 이 섹터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줬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히토류 제재를 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저희가 2010년에도 같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 제재를 2달 정도 이제 수출을 제한을 하는 모습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이 느꼈던 게 이제 결국에는 공급망을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원래 90%까지 차지를 했었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근에는 이제 한 60% 정도까지 낮춘 상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호주에 있는 리나스 레어스라는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호주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60%는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협상 카드로서 유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히토보다는 경히토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히토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유를 이야기할 때도 뭐 경지류, 중지류를 이야기했었는데 히토류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산업에 더 유용하게 쓰이는 게 이제 중히토류고, 맞습니다. 그게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국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 덕분일까요? 중국 히토류 대장주인 중국 히토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 의존도가 이렇게 높았으면 이전부터 흑자를 기록해야 됐던 거 아니에요? 사실 히토류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온 게 작년부터였기 때문에 이제 이익 전망이 개선이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부터 이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산업에서 히토류가 많이 쓰이고 있고 히토류 가격이 한동안은 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이는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히토류 가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 전망이 상향됐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히토류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면 이 부분까지 챙기면서 이제 전략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네요. 히토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주 투자 전략이 가장 궁금합니다.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테마에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투자를 한다면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ETF 상품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높은 변동성을 염두를 했을 때는 개별 종목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국내에도 히토류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화자산에서 운용하고 있는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 와 관련된 ETF가 있는데,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외에도 이제 2차 전지에 많이 사용이 되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히토류 관련 기업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2차 전지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퓨어 플레이로 접근하시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시기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히토류 기업들을 좀 보셔야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대장격 종목이라고 하면 MP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기업이 이제 US 레어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까지 이제 좀 같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름이 다 얘기해 주네요. 네. MP 머티리얼즈, 네. USA 레어어스, 한마디로 이제 USA 히토류다. 네. 네, 좋습니다. 뭐 기억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ETF보다는 변동성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 좋다. 그러면 단기와 중장기 네. 중에는 어떤 그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히토류 기업들이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 없는 매물대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계속해서 갈 테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로도 나쁘지 않다 보고 아직 있습니다. 몇 년 남았죠. 네. 임기가. 네. 그래서 그분의 임기에 맞춰서 네. 투자 전략을 잘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토류 섹터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재생에너지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야기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네. 네, 그런 섹터인데 네. 태양광 모듈 가격이 4년 전 수준을 어느새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냉각 문제 해법이 결국에는 우주 태양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태양광 섹터에 힘을 좀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주가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네. 뭐 태양광 섹터 태양광인데 네. 태양이 없어서 이제 어둠 속에서 네, 태양이 없어서 근데 이제 태양을 좀 볼 수 있는 태양빛을 네.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태양광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출범한 이후로 추후 장창 빠지다가 이제 작년 여름쯤부터 주가가 반등을 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기점이 되었던 게 이제 OBBBA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다가 OBBB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하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법안에 표현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안 발의 이후 1년 내에 착공이 인정을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을 계속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가 그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착공을 빨리빨리 시계열을 앞당기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이 이제 올해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이제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그 이제 기한이 올 여름까지예요? 그게 이제 그 법안 발의 이후 1년 이내에 네네. 이제 착공 인정을 받으면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2년 뒤에 할 거를 올해로 땡겨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상반기 내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뭐 이 정책의 이름도 참 네. 쉬워요. 네. 오빠 법안. 네. 그러니까 오빠 법안을 힘입어서 네. 이제 태양광 섹터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텐데 그렇다면 이때 주목해야 하는 네.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뭐 퍼스트 솔라도 있었고요. 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폴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썬런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썬런. 네, 네. 이제 주택용 태양광과 ESS를 하는 기업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또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 너무 높다, 주택 공급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주택용 태양광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썬런 기업도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의 행보가
뭐 박스권 안에서 좀 머물러 있는 맞습니다. 흐름인데 네. 저희가 두 가지 태양광 토픽을 드리니까 주가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매수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이름들이 아주 좋아요. 직관적으로 여기도 이제 퍼스트 솔라, 네. 그다음에 썬런, 썬런, 태양 달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저희가 이제 태양광 섹터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네. 원자재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이제 치솟으면서 네. 이제 6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 언급했던 네. 그 이제 한파, 맞습니다.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러한 이슈를 기회 삼아서 어떻게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30년 내에 이렇게 상승폭이 컸던 적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한파 때문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2월까지는 겨울철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이제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계절성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구간은 조금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도래할 구간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냉방 시즌을 해야 하는 여름쯤에 좀 계절적인 요인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ETF로 많이 접근을 하실 텐데요. 천연가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국내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PTP로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P가 뭐냐면 저희가 매도를 할 때 수익을 보지 않아도 무조건 매도 금액의 10%를 미국의 원천징수로 10%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천연가스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네.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좀 슬픈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TP 상품을 좀 투자를 하실 때는 QN이라는 퀄리파이 노트를 또 발행사가 발행을 하면 이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UNG라는 천연가스 ETF가 QN을 발행을 했고 그게 이제 11월쯤에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QN이라는 그 이제 걸로 저희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맞습니다. 잘 확인하면서 천연가스에 투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값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연구원님께서는 작년부터 이제 금 상승에 무게를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때부터 투자하셨어요? 금을 계속 들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워낙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네. 온스당 5,1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여전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느냐를 두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이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언급을 이제 하기가 그 고지까지 날아갔나요? 네. 어떻게 더 이상 이제 예측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캐시우드가 연초에 좀 발간했던 그런 보고서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M2 저희의 시중 유동성 대비해서 금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지금 치솟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높았던 게 171%까지 올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이성적인 수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 저때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단을 어디까지 둬야 할지가 정말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 가격이 언제 꺾일 수 있을까를 예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특히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저희가 유동성이 풀리면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조정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이 그 조정의 시간이 좀 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네. 내려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금 시가총액이 네. 정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 맞습니다. 체크를 해보면서 네. 저희가 금 가격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현정 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